일본의 진실을 알려주는 여자 일진녀입니다. 일본의 차와 농산물 등의 사람의 뇌신경에 치명적인 농약이 검출되어 난리난 일본 상황입니다. 특히 녹차는 모든 일본의 판매 제품에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농약 중독은 아이들에게 자폐증과 발달 장애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일본이 세계 최고 농약 사용국임을 알고 계시나요? 이 사실은 일본 언론에서 잘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그다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농약 파동이 있기 전 제가 일본인 지인에게 일본은 헥타르 면적당 농약 사용량이 압도적인 세계 1위니까 야채나 과일은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먹고 꼭 잘 씻고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일본 지인들 대부분이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매우 당혹스러워하며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수능을 너무 잘하고 언론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쉽게 도치도 잘해서 언론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전혀 인식조차 못하거나 언론에서 거짓 뉴스를 보도해도 의심 없이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이 필요 이상으로 농약을 사용해왔던 것은 오래되었던 문제였지만 이번 농약 파동은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출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언론에서 보도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본의 음료수 가격은 다른 물가에 비해 조금 저렴한 편인데요.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하니 쉽게 또 많이 음료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녹차는 생수와 가격 차이도 크게 나지 않아 물처럼 자주 마시는 것이었고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도 일상에서 자주 섭취하는 제품인데 일본의 녹차의 전 제품에 치명적인 농약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일본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일 듯 싶습니다. 기사 보실게요. 일본의 기준은 너무 느슨하다. 녹차 과음은 농약 중독을 일으킨다. 일반 농약과 다른 네오니코 위험. 일본 식품은 안전하다고 알려져 왔지만 과연 사실인가? 논픽션 작가의 오쿠노 슈지 씨는 편의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페트병 녹차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 일본의 농약 잔류량의 기준은 해외에 비해 매우 느슨해서 수출을 시도하면 검역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한다. 모든 페트병, 녹차 음료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 식사 때 항상 내놓는 것이 차, 회의석이나 손님을 만날 때도 대부분 차가 나온다. 물론 그 안에 위험한 물질이 녹아있는 줄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마시고 있다. 그런데 최근 환경호르몬학회 이사회 등에서는 차가 나오지 않게 됐다고 한다. 왜 그럴까? 연구를 통해 일본에서 판매되는 찻잎과 페트병 녹차에 농약이 들어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찻잎은 국내 슈퍼 등 식료품 매장이며 페트병에 들어간 차음료는 편의점에서든지 누구나 살 수 있는 매장에서 구입한 것이다. 농약명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네오니코라는 최신의 것으로 일본이 허가한 것은 7가지다. 불행히도 일본 차에서 100%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이 나왔습니다. 이 농약은 물에 녹기 쉬우므로 뜨거운 물로 추출되었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조사한 팀 중 한 명인 홋카이도 대학의 이케나카 교수다. 검사한 찻잎은 39검체, 페트병 차는 9검체로 전부 네오니코가 검출된 것이다. 찻잎에서 추출한 차에 비해 페트병 차 수치가 적은 것은 쓰이고 있는 찻잎의 양이 적기 때문일 것이다. 어찌됐든 우리 몸은 차를 마심으로 농약에 오염되어 있는 것이다. 검사한 거의 모든 아이의 소변에서 농약이 발견. 농수부의 품목별 잔류농약 기준치에서 차 품목을 보면 약 200여 종의 농약이 나온다. 즉 차 재배에는 어느 정도 농약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어느 농약을 사용했는지는 사용한 농가밖에 모른다. 이 데이터는 그중 네오니코 7종을 좁혀져서 알아냈다는 것이다. 이케나카 교수는 차를 조사하려고 생각한 것은 나가노 현에서 아이의 소변에 들어있는 네오니코를 분석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거의 모든 아이에게서 네오니코가 검출되었기에 어디에서 섭취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차라고 짐작한 것입니다. 일본인은 차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농약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덧붙여 보리차나 우롱차에서는 별다른 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농탕하는 과정에서 사라졌을 것이라고 이케나카는 추측한다. 보통 네오니코는 270도 이상으로 분해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산 우롱차에서 이 중금속도 잘 검출되기 때문에 요주이다. 농약이 검출되는 것에 대해 일본은 고온다습으로 해충이 발생하기 쉬우니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케나카 교수는 동시에 스리랑카산 찻잎이나 차도 검사했지만 네오니코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네오니코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완전히 빠져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다. 스리랑카는 열대 몬순 기후이기에 기온도 습도도 일본보다 높고 해충도 적지 않을 것이다. 처음부터 재배에 네오니코가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왜 일본의 차에서 이렇게 네오니코가 검출됐을까?
대부분의 야채에서도 네오니코가 감지되고 있다. 사실 네오니코 검출은 차에서뿐만이 아니다. 야채 주스도 100% 나온다는 교수의 말처럼 일본인은 차와 야채가 주요 노출 원인이 되고 있다. 도쿄도는 매년 국내산 야채 과일류 중 잔류 농약 실태 조사를 발표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60%의 농산물에서 네오니코가 감지되고 있다. 2016년도의 검출률은 오이와 시금치 등이 100%, 가지 75%, 토마토 71%, 양배추는 50%로 야외 재배보다 하우스 재배분이 비교적 높다. 반대로 검출되지 않았던 것은 당근, 연근,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수박 등이었다. 과일은 매년 70% 이상에서 발견되고 있다. 벌레의 자국이 있고 모양과 색상이 나쁘거나 하면 비품으로 알려져 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확실히 농약을 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이러한 작물을 통해 농약을 먹고 있는 것이다. 교수에게 최근에는 야채 수프에 의한 건강법이 인기인데 일반 야채를 수프로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자 아마도 농약을 섭취합니다. 라고 주저없이 말했다. 물론 이들은 일본 국가가 정한 잔류 기준치 내이기 때문에 위반은 아니다. 일본의 기준치는 놀랍도록 느슨한. 일본에서 검출된 수치는 미량이기 때문에 안심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수치는 EU나 캐나다, 대만, 한국 등에 수출하면 검역에서 허용 불가할 정도로 높은 것이다. 그런데 왜 일본 슈퍼마켓에서 팔리고 있는가 하면 EU 등과 비교해 일본의 농약 잔류 기준치 설정이 놀라울 정도로 엄청나게 느슨하기 때문이다. EU의 잔류 기준치가 낮은 것은 차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차를 생산하고 있는 대만과도 비교해 보았는데 네오니코 중에서도 티아클로프리드는 600배, 티아메톡삼은 20배, 아세타미프리드는 15배라는 식으로 역시 일본의 기준치는 엄청나게 느슨하다. 몇 년 전 프랑스에서 취재했을 때 들린 슈퍼 선반에서 본 일본산 찻잎 대부분이 무농약이었음을 떠올렸다. 정상적인 재배법으로는 EU에 수출할 수 없었을 터. 이 때문에 농수부 등은 차 등을 수출용으로 재배하기 위해 수출 상대국의 잔류 농약 기준치에 대응한 병해충 방제라는 매뉴얼을 만들고 있을 정도이다. 급속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느슨하더라도 기준치 내이니까 안전한 것이 아닐까? 그러지도 모르겠지만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최대라고 해도 후생 노동성이 허용한 농도의 8분의 1이므로 일정 약을 먹어도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지만 한편으로 다량 섭취로 인한 급속 중독 사례는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해당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혼수, 빈맥, 저혈압, 메스꺼움, 구토, 발한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급속 중독 사례를 보면 네오니코는 신경계에 작용하는 독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경계에 작용하는 독성이란 발달 신경 독성인 것이다. 태아기에서 유아기까지 화학물질을 접촉하여 발생하는 신경계에 대한 유해한 작용으로 예를 들어 농약에 의한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및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ADHD와 같은 발달 장애에 대한 영향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농약이 이런 질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불행히도 일본에서는 태아기에 노출되면 성장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발달 신경 독성 시험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 시험은 고전적이라고 할까? 매우 형편없음을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발달신경 독성 시험이 의무화되어 있다. 차의 과음으로 농약 중독된 사람도. 도쿄 여자의과대학 동부의료센터의 히라쿠미코 의사는 차에 의한 이런 사례를 이야기해 주었다. 히라쿠미코는 네오니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첫 번째 사람이다. 10년 전인데 녹차를 마시면서 살을 빼기 위해 하루에 몇 리터씩 마시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갑자기 손이 떨린다던가 부정맥이 위험하고 눈이 멍할 정도로 휘청휘청하며 식욕이 없고 심장이 뛴다는 환자분들이 많이 오셨죠. 녹차가 원인이 아닐까 의심되어 차를 마시는 것을 그만두라고 했는데 몇 주 만에 좋아지길래 설마 하고 페트병의 차 음료를 분석해보니 정말로 네오니코가 검출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부지런히 마셨더니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급속 중독이기 때문에 알기 쉽지만 네오니코가 위험한 것은 진짜 독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오니코는 우리가 상상하는 농약과는 상당히 다르다. 많은 생물은 뇌로부터 신호를 받으면 신경세포의 끝부분에 있는 시냅스 등으로 전기 신호를 아세틸콜린으로 변환해 방출하고 이것이 아세틸콜린 수용체라는 곳에 결합해 정보가 전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인간을 포함해 거의 모든 생물은 아세틸콜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네오니코는 곤충의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달라붙어 신경을 흥분시켜 계속 죽이게 하는 메커니즘이다. 포유류 수용체는 곤충과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안전하다고 알려져 왔지만 지금은 그 안전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은 꿀벌의 대량 사망에 네오니코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일반적으로 DDT라고 하면 무서운 농약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은 네오니코의 벌에 대한 독성은 그 수천 배라고도 하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벌이 죽은 것과 우리의 생활과는 상관없는 거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만약 이 세상에 곤충이 없다면 종자식물은 수분을 할 수 없게 되고 농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곤충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이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네오니코는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수용체에 달라붙는 작용은 호르몬의 작용과 유사하다. 호르몬도 일종의 화학적 정보 전달 물질로 내분비선이나 세포에서 혈중으로 분비돼 혈액의 흐름에 따라 장기 등에 있는 수용체에 달라붙는 작용을 하는데 그것은 극히 낮은 농도로 10억분의 1g은커녕 피코그램, 즉 잔류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1조분의 1 단위로도 큰 변화를 일으킨다. 인간의 뇌 속에서도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많이 있는데 네오니코가 인간의 뇌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상시 섭취하는 만큼 심각한 사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존함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농산물, 식품에 있어 일본은 지속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일본인은 전혀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방사능 피폭 기준도 너무 느슨하게 되어 있는 데다가 식품의 검사 수치도 점점 간이식으로 바꾸고 있으며 일부 위험 지역은 그 수치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일본이 내놓고 있는 방사능 안전 주장은 신뢰를 잃었는데요. 이렇듯 보이지 않는 방사능 피폭 우려와 함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것부터 국민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어도 일본인들은 일본의 것이 세계 최고, 일본의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해악의 큰 섬에 갇혀 피할 수도 없이 모든 피해란 피해는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경우가 많아서 일본 미래의 건강마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늘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진 되세요.